거예요. 자, 우리가 보자. 잘 듣고 이해하면 그 다음은 엄청 쉬워져. 오케이? 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야. 지금 부속서류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있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고 하는 거, 우리 부가세는 뭐랑 뭐야?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매입세액하고, 맞지? 네. 그러면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는데,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부가세가 발생을 했겠지? 네. 그럼 나라에다 납부를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납부를 해야 할 세액이야. 그치? 네. 조금 더 이해 다시 써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라는 게 얼마 제가 세금 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겠지? 네. 그러면 그 세금을 내야 할 서식들을 작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서식을 하나를 해. 그럼 내가 1년 동안 부가세 과세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있겠지? 네.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여기에 집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면세면 뭐를? 계산서 집계표, 계산서 합계표로 면세 자료가 나오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있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라고 하는 게 있지? 네. 맞아?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맞아? 얘네들에 대한 발행집계표를 작성을 해.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출을 얼마 했어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얼마 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추가적인 서류 중에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 영세율,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는 서식이 또 있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 구조에 과세 매출 얼마였어요? 면세 매출 얼마였어요? 카과가 얼마고 현과가 얼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영세로 얼마 팔았어요? 이해가 됐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출세액이다라고 해서 집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 대손세액공제신고서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하자. 알겠지? 그때 가서 또 배우면 될 거고. 아무튼 우리는 매출과 관련해서 이만큼의 서식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매출했습니다라고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무슨 세액이 있어,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 맞아? 오케이? 그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물건 얼마치 샀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겠지? 맞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도 위에 세 가지는 그대로 다시 또 와. 오케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게 얼마고요? 계산서 발급받은 게 얼마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가 배웠지? 배웠는가? 네. 그래서 수령명세서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다 쫓아와. 오케이? 세 개는 그대로 다 쫓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매입세액으로 원래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 이제 오늘 수업 할 거야.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재활용 패자원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 재활용 패자원 공제. 그 다음에 우리 불공 있나? 불공? 네. 불공 알아볼라. 알아요. 불공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한 거지. 맞아? 네. 그래서 뭐뭐 있었지? 접대비, 승용차,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줄줄줄 나와야 하겠지요? 네. 그치? 그럼 불공이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 불공 중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불공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불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생겨. 그래서 이제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야.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내가 면세 사업에도 쓰고 과세 사업에도 쓰려고 뭔가를 하나 샀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공제를 받아야 되고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건 공제를 못 받겠지. 네. 맞아? 그걸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얘도 또 따로 배울 거야.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의제 매입세액하고 재활용 패자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오케이? 네. 알겠지요? 자, 가보자.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의제 매입세의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할 거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할 건데, 의제가 무슨 말이지? 의제? 자, 이제 한국말이야, 한국말. 자, 의제가 무슨 말이야? 의제, 뭐뭐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야. 의제가 뭐라고? 뭐한 것으로 뭐뭐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이라 그랬으니까 뭐야? 매입세액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원래 매입세액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이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면세제화를 구입해서 과세제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이야. 뭐를 구입해서 뭐를 판매해? 면세제화를 구입해서 과세제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면세로 제화를 샀으니까 매입세액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회사는 무슨 세액만 생겨? 매출 세액만 생기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없는 거고 매출 세액만 생긴다고. 오케이?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라고? 이 면세제화 매입액의 일부를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를 판매해. 그럼 사과 주스 공장은 뭐를 사와야 돼? 사과. 사과는 뭐야? 면세. 면세, 농축수 임산물이니까.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사과를 사다가 얘를 즙을 짜서 주스를 만들어서 팔겠지. 근데 사과 주스는 과세야. 그러니까 부가세를 받겠지. 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사과 구입한 금액의 일부분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야, 나라에서.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사과 주스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데가 음식점이야. 음식점은 뭐를 사? 농축수 임산물을 사겠지. 그걸로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지.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음식점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알겠지? 그런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나 이만큼 샀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알려줘. 나 얼마치를 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주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면세제와 매입분에 적격증빙이라는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 적격증빙. 적격증빙이 뭐야? 적격증빙이 뭐지?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맞아? 얘네들이 적격증빙이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영수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적격증빙이어야 하고요. 이 적격증빙이 또 뭐에 해당해야 하냐면 원재료에 해당해야 해. 뭐에 해당해야 한다고? 원재료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원재료라고 안 하지. 그치? 그런데 수도요금도 면세야. 오케이? 네. 그럼 물 쓰는 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해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그래서 개정 과목이 뭐에 해당하는 것만?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이해가 됐는가? 알겠나? 그래서 원래 이제 또
공제율이라는 것도 또 외워야 하는데 공제율이 조금 여러 가지야. 공제율이 의제매입세액의 기본 공제율은 102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은 104분의 4와 106분의 6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2분의 2인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면 104분의 4를 공제를 해주고요. 법인 음식점에 해당하면 106분의 6을 공제를 해줘. 그런데 우리 시험은 다 우리 회사가 뭐야? 법인이지. 맞아? 네. 그래서 104분의 4는 뭐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제조업에 해당하면 104분의 4를 적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법인 음식점이면 106분의 6을 적용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알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외워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원래 적격 증빙이고 원재료여야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했어. 네. 알겠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농업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나? 네. 농업인? 네. 그럼 농업인은 사업자야? 아니요. 사업자가 아니야. 그럼 농업인한테 매입하면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 무슨 말인지 됐어? 네. 그래서 농업인한테는 뭐밖에 받을 수 없어? 회계. 영수증밖에 받을 수가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농업인한테는 영수증. 그럼 적격 증빙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 오케이? 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면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농업인 매입부는 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제조업. 제조업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제조업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음식점이야. 음식점이면 농업인 매입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아시겠는가? 네.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조금 해야 돼. 농업인에 대해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07페이지에 봐보면 106페이지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107페이지 봐봐. 107페이지에 보면 꼭대기에 우리 회사는 무슨 업을 한대? 요식업을 한다 그랬으니까 음식점이지. 네. 우리 회사는 음식점이야. 오케이? 우리 회사는 음식점인데 그러면 농업인 매입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밑에 자료를 봤더니 첫 번째 김마늘한테 샀어? 네. 김마늘이 농민이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마늘 주스를 만드는데 김마늘한테 마늘을 사왔어. 네. 그러면 제조업이면 되겠지. 이해가 됐는가? 네. 알았어. 됐어. 자, 그래서 농업인 매입분은 누구만 된다고? 제조업. 제조업일 때만 돼. 그래서 김마늘 게 안 돼. 그리고 밑에 놈 봐봐. 뭘 샀어 또? 네. 배를 샀어? 배추는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배를 누구한테 샀어? 홈마트에서 샀는데 증빙이 뭐래? 영수증. 돼? 안 돼? 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개의 자료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몇 개만 입력해? 1개만 입력해야 돼. 그 판단을 너희들 스스로 해줘야지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되셨는가? 다시 앞에 장으로 넘겨봐. 앞에 장으로 넘기면 106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밀가루, 쌀, 사과 샀어? 밀가루 누구한테 샀어? 홈마트. 증빙이 뭐야? 적격 증빙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쌀 뭐야? 신용카드. 됐어? 그 다음 사과는? 사과인정이죠. 사과농장. 근데 증빙이 뭐야? 현영. 현금 영수증 받았지?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적격 증빙이니까 모두 공제 대상이라고. 음식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알겠지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 끝났어. 기본이 끝났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인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농산물을 사야 되겠지. 매입을 했어. 잘 들어. 여기 봐. 농산물을 샀어. 그래서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지. 나 뭐 샀다고? 뭐 샀다고? 원재료 샀다. 맞아? 네. 뭐여야지만 공제가 된다고? 원재료여야지만 공제가 된다 그랬어. 그치? 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들어오고 대변에는 돈이 나가면 되겠네. 맞아?
구입은 면세로 할 수도 있고 카드 면세일 수도 있고 현금 면세일 수도 있겠지? 네. 이해가 됐는가? 그래서 매입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를 적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적요가 나와. 적요를 6번을 걸어줘야 돼. 적요 몇 번을? 6번을 걸어줘. 그러면 적요 6번을 걸으면 자동으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적요를 걸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어디가? 요즘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서식에 가면 되겠지? 네. 맞아? 서식에 가면 내가 전표 입력한 게 자동으로 다 불러와진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서식에 가서 확인만 해주면 돼. 서식에 가서 뭐만 하면 된다고? 확인. 확인만 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공제율이 여러 가지라 그랬지. 맞아? 공제율이 여러 가지니까 책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면 공제율이 102분의 2라고 나와. 화면에.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4분의 4로 고쳐야 하고 우리가 음식점이야. 그러면 106분의 6으로 고쳐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뭐를 고쳐라? 공제율을 수정해줘야 돼. 알겠지요? 이해가 됐니?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면 돼. 문제 풀고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쪽에다가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먼저 이해를 시켜줄게. 자, 우리가 서식을 작성을 할 때 우리 부가세는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죠. 네. 맞니?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어. 그치? 그래서 예정 신고 때 해야 하는 경우와 확정 신고 때 해야 하는 경우가 조금 달라. 뭐냐면 예정 때 신고할 때는 한도가 없어. 한도가 있다 없다? 한도가 없어. 그러니까 한도가 없으니까 공제 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매입한 거 다 갖다 집어넣으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런데 확정 때는 한도를 적용받아. 한도를 몇 프로? 40%만큼의 한도를 적용받아. 오케이? 40%만큼의 한도를 적용받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해. 뭐를 해야 한다? 정산이라는 걸 해야 돼. 정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부가세 서식에서 계속 나올 건데 정산이라는 표현은 예정 플러스 확정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예정과 확정을 합산해서 전체 매출액의 40% 한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확정 신고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예정 신고 때 공제 받은 게 있을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미 예정 때 공제 받은 세액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예정 신고분은. 예정 신고분을 뺀 나머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 이따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또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확정 신고 때가 되면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고?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해. 알겠어? 네.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공제세액이 나왔겠지? 네. 공제세액이 나오면 일반 전표에 가서 그럼 우리는 없었던 부가세를 공제받게 됐지. 네. 일단 어찌됐든 부가세가 원래는 없었는데 부가세를 낸 것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없었던 부가세를 공제를 받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가서 뭐가 생겨?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생겨. 그런데 나는 얘 때문에 돈 나간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결국은 원재료를 난 조금 싸게 산 건가? 네. 맞나? 이 공제받은 것만큼 원재료를 그만큼 싸게 산 셈이 됐잖아. 그치? 네. 그래서 대변에 뭐가 나가? 원재료가 나가. 그런데 우리 원재료가 대변에 나가면 뭐 해야 돼? 저도 8. 그렇지. 이제 적요 몇 번? 8번. 8번. 타개정 대체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됐는가? 네. 그래서 서식에서 저장을 하고 나면 문제를 다 풀고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다 돼. 오케이?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다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우리는 14번 란을 확인을 해주면 기타 공제 매입세액의 의제 매입세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 알겠는가? 네. 그냥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 이론이야. 기본 이론이고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 네. 문제를 하나를 만들자. 앞에는 예정 과세 기간이야. 예정. 뒤에는 확정 과세 기간이야. 오케이?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한다라고 가정할게. 무슨 업? 제조업. 중소제조업에 해당해. 알겠지? 그럼 중소제조업이면 공제율이 얼마라고? 104분의 4. 104분의 4라는 거를 너희들은 머릿속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해가 됐는가? 네. 자 그러면 예정 때의 매출하고 확정 때의 매출하고 확정 때 되면 예정은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정 때는 한도가 없어. 그런데 우리 확정 때는 있다. 한도가 몇 프로? 40%. 40%. 오케이? 한도를 40% 한도로 가지고 40% 안 외워도 돼.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있어. 오케이? 이따가 화면으로 또 보여줄게. 오케이? 자, 40%를 한도로 하는데 확정 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야 한다? 정산.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한다. 정산은 뭐 플러스 뭐다? 예정 플러스. 예정 플러스 확정이다. 여기까지는 너희들 머릿속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기계적으로.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정산은 어디 가서 해요? 이제 그것도 알려줄게. 일단은 자 그러면 예정 때 예를 들어서 과세 매출을 했다. 과세 매출을 했다. 예를 들어서 과세 매출을 1억 400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 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면세 매입은 3,120만 원만큼 면세로 매입했다라고 할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확정 과세 기간 동안에 과세 매출을 또 1억 400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정 과세 기간에 면세 매입은 6,240만 원만큼을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알겠는가? 네. 그냥 이건 그냥 자료야. 매입한 게 면세로 사온 게 이만큼이고요. 면세로 사온 게 이만큼, 매출한 게 이만큼. 이해됐어?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 때는 예정 때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지?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면세 매입한 금액 3,120만 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공제율은 몇이라고? 104분의 4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공제를 받겠지. 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얼마가 나와? 120만 원이 나와. 계산을 만약에 계산기로 두들겨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곱하고 나누고 104로. 이해가 됐어? 알겠는가? 네. 그러면 나와.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알아서 계산돼서 나와. 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정 때 면세 매입 부가세가 없었지만 부가세를 얼마를? 120만 원만큼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맞지? 네. 이해가 됐나? 그래서 예정 때는 따로 할 게 없어. 예정은 예정분만 가지고 그냥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 의제 매입세 계산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제 봐봐. 확정 때가 되면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정산을 해야 한다. 정산은 뭐 플러스 뭐다? 예정 플러스. 예정 플러스 확정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정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를 다시 쓸게. 정산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예정 플러스 확정의 과세 매출이 얼마야? 1억. 아니지. 2억 800만 원이 되겠지. 과세 매출. 이해됐어? 네. 매출 예정 때 매출이 1억 400. 확정 때 매출이 1억 400. 그러니까 과세 매출은 2억 800. 이해됐지? 그러면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면세 매입도 합산을 해보자. 그럼 면세 매입은 얼마야?
9,360. 그렇지. 9,360만 원만큼이 나오겠지. 네. 이해가 되었는가? 네. 알겠나? 자, 그런데 우리는 자 한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는 한도를 몇 프로라고? 40%. 40%.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것만 공제가 가능해.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매출이 얼마야? 2억 8천. 2억 800만 원. 맞아? 네. 2억 800만 원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를 가지고 가는데 그럼 104분의 4면 얼마가 나와? 800만 원이 나올 거야. 네.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800만 원에 대해서 한도를 몇 프로? 40%의 한도를 계산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러면 48에 30이 얼마야? 320만 원이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 금액이 나와.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지. 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매입, 면세 매입에 대해서 검은색으로 할게. 면세 매입분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예정 플러스 확정 전체 금액은 9,360만 60만 원. 원에 대해서 곱하기 100%. 104분의 4를 계산을 하게 되면 360만 원이 나와. 오케이? 얼마가 나온다고? 360. 360만 원이 나와. 그럼 360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한도가 있어요. 한도에 걸렸으니까.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360만 원을 얼마로? 320만 원. 32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돼. 맞죠? 네. 그렇지? 320만 원이 한도니까 네. 한도보다 작으면 작은 금액으로 가야 하고 오케이? 한도보다 커졌으니까 한도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되겠지. 네. 알겠나? 자, 그런데 우리는 예정 때 얼마를 공제받았어? 120만 원. 오케이. 그래서 예정 때 이미 우리는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계산한 게 지금 320이잖아. 그치? 그런데 예정 때 우리는 이미 120만 원을 공제를 받았지. 네. 그러니까 얘에서 얼마를 빼야 돼? 120. 120만 원을 빼야 돼. 이해됐어? 네. 그럼 우리는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얼마? 200만 원. 200만 원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셨는가? 알겠나?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확정 때는 예정과 확정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합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가 됐나? 할 수 있겠는가? 사진 찍어 두시고요. 찍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만 지울 거야. 알겠지? 보이니? 보이니? 화면이 보이니? 네. 오케이. 자, 선생님도 백데이터 다시 깔을게. 데이터 다시 깔고요. 왜냐면 이 교실이 여러 사람이 수업을 하니까. 자, 우리는 3001번인가요? 네. 맞아? 3001번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오케이?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야. 문제를 잘 읽고 문제대로 잘 쫓아가자. 오케이? 네. 자, 문제 보면 본 문제에 하나요.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요식업이라 그랬어 이제. 그럼 머릿속에 우리는 공제율이 얼마야? 106분의 6. 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선생님이 예를 들은 거는 104분의 4였지만 요식업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제 공제율이 얼마여야 된다고? 106분의 6. 106분의 6이어야 한다. 이해가 됐는가? 네. 다음 중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적용 몇 번? 6번. 오케이? 네.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해됐는가? 네. 자, 그럼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오케이? 알겠는가? 네.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입력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몇 월 며칠? 동일월 20일. 증빙이 뭐야?
계산서니까 우리 뭘로 샀어? 면세 매입 53번이 되겠지? 맞니? 네. 그 다음에 밀가루 뭐 수량이 200kg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홈마트 전자계산서고요. 중개는 뭘로 했대? 결제 뭘로 했대? 외상이요. 외상. 그럼 외상에 원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 나와? 네. 그런데 원재료에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적요 몇 번? 6번을 입력을 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날짜를 입력을 끝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날짜는 2월 20일인가? 2월 20일. 이번엔 증빙이 뭐야? 카드로 쌀 샀어? 카드로 쌀 샀으니까 뭐야? 아니지. 카드 면세야. 그치? 네. 이해가 됐는가? 네. 알겠지? 우리는 의제 매입세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면세제화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는가? 네. 그래서 쌀을 샀어. 수량은 100, 단가는 100만원. 거래처는 홈마트. 그 다음에 카드사는 국민카드. 중개는 외상이라고 써야지. 맞아? 왜? 차변이 원재료니까. 원재료 샀으니까 원래 우리 신용카드 미지급금이라 하지.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 매입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야 한다. 그쵸?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서 적용 몇 번? 6번.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이해됐어? 총 아! 매입가격이 단가예요. 미안해. 선생님이 단가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얼마야? 공급가액이 100만원이었죠?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썼어, 그지? 네. 오케이. 이해됐는가? 이해됐는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몇 월 며칠이야? 3월 20일. 이번엔 사과를 샀어, 그지?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 한면. 현금 면세매입 62번. 사과를 샀어요. 수량은 80이고요. 공급가액은 177만원입니다. 이해됐는가? 네. 사과 농장. 공개는 현금. 원재료에서 적용 몇 번? 6번. 6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네. 알겠는가? 네. 네, 빙고. 그러면 거래 3개를 다 입력했지? 네. 3개를 입력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의제 매입. 오케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로 간다. 알겠는가? 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서 우리는 날짜가 01부터 0. 1월서부터 3월까지죠. 네. 근데 우리 거래가 지금 1월서부터 3월까지 나왔지만 얘랑 상관없이 우리가 위에 써야 되는 날짜는 2020년 1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네. 그래서 1기 예정이기 때문에 조회기간이 01월서부터 03월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사과농장에 한 건, 홈마트에 2건 나왔어? 네. 오케이. 그런데 공제율. 공제율이 보니까 102분의 2라고 되어 있지. 네.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다 몇으로 바꿔야 돼? 106분의 6. 106분의 6. 그래서 위에 있는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있니? 네. 공제율 일괄 변경에 가서 뭐를 누르면 돼? 6. 6. 6을 눌러주면 106분의 6이라고 생겨. 이해가 됐어? 알겠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이 총 얼마가 나왔어? 26만 9,998.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 한쪽에다가 적어놓을까? 네. 한쪽에다가 얼마? 26만 269,998원. 이해됐어? 네. 알겠는가? 네. 그러면 이 금액을 놔두고 일단 여기까지를 저장. 저장.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돼? 일반 점표. 일반 점표. 일반 점표에 몇 월 며칠 날 써야 되냐면 3월 3월
31일 날 과세기간 종료일로 이제 없었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26만 9,998원.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원재료에서 적용 몇 번? 8번 8번.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네. 이렇게 작성하면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간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얘 가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이해가 됐니?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의제 매입세 14번이야. 14번인데 14번은 여기서 숫자 아무리 수정해도 안 돼. 14번은 화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에 의제 매입세액이 26만 9,998원이 들어왔죠? 네. 이러면 정답. 알겠는가? 네. 저장. 할 수 있겠나? 이게 예정 신고 분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ESC 다 빠져나갈게요. 다 빠져나가고 이제 확정 신고야. 이제 정산할 거야. 뭐 할 거라고? 정산. 자,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 중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자동 반영하려면 적용 몇 번? 6번. 맞아? 네. 그 다음에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한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자료에 보면 1기 예정의 매출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1기 확정의 매출 공급가액은 1,120만 원이고요. 1기 예정 때 면세 매입 가격은 477만 원이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26만 9,998원을 공제받았었습니다.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자료가 3건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니까. 알겠죠? 지금 우리는 요식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농어민 매입분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추를 홈마트에서 샀고요. 증빙을 뭘 받았어? 전자계산서. 그러면 이제 얘는 공제 대상이 맞죠? 네.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05월 20일 05월 20일 됐어? 그 다음에 증빙이 전자계산서니까 뭐야? 면세 매입 그쵸? 아니 네. 배추를 샀어요. 수량은 100kg이고요. 공급가액은 258만원. 거래처는 홈마트. 전자고요. 공개는 외상. 그럼 원재료에서 적용 몇 번? 6번. 6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6월 20일 거래는 배를 홈마트에서 샀는데 증빙이 뭐야? 영수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월 20일 거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이제는 날짜가 04월부터 06월까지. 그럼 홈마트 거 한 건이 불러와지겠죠? 그럼 얘의 공제율은 몇이라고요? 106분의 106분의 6.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도 돼. 알겠는가? 네. 일괄 변경에 가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 직접 바꿔도 돼. 지금은 한 건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꾼 거야. 네. 알겠지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확정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정산. 정산. 확정 때는 정산을 해야 돼.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화면 아래쪽에 면세 농산물 등 과세 표준부터 인정하도록 되어 있나? 네. 이 밑에 아래 칸이 정산을 하는 칸이야. 그러니까 예정 때는 이 밑에 거 작성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밑에 건 언제만 작성해? 확정 때만. 알겠는가?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뭐야? 매출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네. 과세 표준이 뭐라고? 네. 매출액. 그럼 예정 때 매출액이 얼마 있대? 1,000만 원. 1,000만 원. 우리 책에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 확정 때 매출액은 1,120만 원. 1,120만 원. 이해되었는가? 네. 오케이? 그러면 848만 원이 한도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다음 단기 매입액이지. 네. 이제 얘 때문에 맨날 틀려. 단기 매입액은 258만 원이야? 아니요? 아니죠. 네. 왜? 단기 매입액 쓸 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예정 플러스 확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매입액 계산할 때도 9,360만 원이 예정 때 매입액, 확정 때 매입액을 합산했지. 네. 오케이?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반드시 예정분, 확정분을 합산해야 돼. 알겠는가? 네. 그러면 예정 때 의제 매입 얼마 있었어? 470. 오케이, 477만 원이 있었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확정 때는 258만 원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총 토탈 얼마야? 765만 원인가? 네. 맞나요? 네. 아, 735만 원? 835만 원. 735만 원.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얘야. 이 단기 매입액을 안 고쳐서. 알겠지요? 그러고 나면 공제 대상 금액이 735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은 이만큼이고요. 그런데 우리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게 있나? 네. 예정 신고 때 얼마 공제받았어? 26만 9,998원을 공제를 받았죠? 네. 맞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14만 6,039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해가 되셨나? 네. 자, 여기 화면 잠깐만 볼게. 화면에 보면 원래 우리 확정 때 산 건 258만 원이야. 네. 그쵸? 그래서 258만 원에 대해서 14만 6,037원의 의제 매입세액이 계산이 됐어. 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공제받는 세액은 얼마야? 6,039원이지. 네. 2원이 늘었지. 네. 2원이 늘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예정 때 2원을 덜 공제받았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예정 때 왜 그게 그렇게 됐냐면 따로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튼 확정 때는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를 다 계산을 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14만 6,039원만큼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 네. 이해됐니? 네.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일반 전표. 일반 전표. 이제 오늘은 며칠이야? 6월 30일. 그렇지.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이어야 하니까. 네. 이해됐는가? 네. 그러면 차변에 없던 부가세가 다시 또 생겼지? 네. 얼마가? 14만 6,039원. 39원. 대변에 원재료. 원재료 적용 8번. 8. 이해가 되셨는가?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디다가? 어디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동 4월부터 동 6월까지를 가서 조회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할 수 있겠는가? 네. 아시겠는가? 네. 여기까지 저장하면 의제 매입세액이 끝난 겁니다. 어렵니? 네. 안 배워봐서. 그런데 룰은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은 자료가 선생님이 3개씩밖에 안 줬지? 네. 그치? 시험 문제에서는 자료 막 5개씩 나와. 그럼 5개 나오면 그 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을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 농어민께 되냐 안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원재료인 거냐 원재료가 아닌 거냐, 이것만 구분을 할 줄 알면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 알겠죠? 네. 오늘 재활용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요거 하나만이라도 제발 복습을 조금 하고 왔으면 좋겠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집에 백데이터 다 깔았니? 네. 제발 부탁이야. 깔고 문제 풀자. 알았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차려. 정해. 수고하셨습니다.